안녕하십니까.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이라고 하면은 이제 뉴턴의 법칙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좀 힘드네요. 지금 시간이 토요일 오후 8시 45분, 50분쯤 됐어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이제 낮에까지 해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저녁에 녹화하러 지금 왔는데 생각보다 좀 오늘 피곤하네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걸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힘내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길 바래요.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일단 수업 전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과가 5개가 있습니다. 사과 5개. 왜 하필이면은 사과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과 5개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물론 제가 이제 넣은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학습하고 이제 바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순서는 상관없이 제가 조금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첫 번째 사과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브의 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사과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화과, 선악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통상적으로 사과다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얘가 이제 뭐냐면 원래 이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뱀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브한테 야 저거 사실 맛있는 거다. 저 선악과라는 거 되게 맛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한테 안 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브는 거기 이제 꼬드기를 넘어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독교 또는 카톨릭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사과입니다. 요 파리스의 사과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이제 긴데 바다에서 태어난 여신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여신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올림푸스에 있는 다른 모든 남신들이 쟤랑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최고신이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이게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인간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결혼식 날 이제 질투의 여신을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처럼 좋은 날이니까 질투의 여신 이런 애들은 안 불렀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질투의 여신이 이 사과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말을 적고 난 다음에 황금 사과에다가 적고 난 다음에 그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 한가운데 떨어뜨리는데 이걸 누가 발견하게 되느냐? 여신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헤라라고 하는 최고 여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우리가 영어로 비너스라고 얘기를 하죠. 비너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 다음에 지혜의 여신 아테나, 요 세 명의 여신,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이 세 여신 사이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황금사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말은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라면서 이 세 여신이 서로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데 그 판결이 결국 누구한테 맡기게 됐냐? 또 제우스한테 찾아가요. 우리 원래 이제 좀 제일 위에 계신 분은 이제 이런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실제로 이제 현실로 우리나라 봤을 때 그런 경우도 많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여튼 분쟁이 일어났으면 조정을 하고 갈등이 일어났으면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셋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여신 즉 이 황금 사과를 가질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우스가 또 이거 또 한 명한테 주면
나머지 두 여신이 나한테 막 질타를 하고 뭐 좀 미움을 살 것 같으니까 이거를 또 누구한테 넘기느냐? 그냥 밑에 보니까 파리스라고 하는 저기 뭐야 청년한테 넘기게 됩니다. 얘는 인간인데 얘는 원래 처음에 목동이었어요. 이제 제우스가 봤을 때는 이 목동한테 내려가가지고 야, 요 세 여신 중에 제일 아름다운 애가 누구냐? 네가 요 사과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라는 이제 나한테 그 황금 사과를 주면은 권력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아테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그거를 나한테 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줬을까요? 이 파리스는 제일 아름다운 여자한테 장가가면 되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아프로디테한테 그냥 줘버립니다. 남자네요. 죄송합니다. 파리스가 이제 파리스 얘가 아프로디테한테 이 황금 사과를 주는데 하필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누가 있었냐면은 그 헬레나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얘는 이미 유부녀였어요. 아테네가 맞나? 이제 왕이었던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양반의 와이프였는데 이제 파리스를 이제 알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걔한테 찾아가봐라 이렇게 됐는데 헬레나 가슴에다가 이제 우리 에로스 큐피드라고 얘기를 하죠. 걔가 이제 빌빌 날라와가지고 화살을 이제 픽 쏩니다. 그럼 헬레나가 딱 맞아요. 그리고 파리스를 보디만은 뿅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리스하고 야만 도주를 해요. 파리스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기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얘가 메넬라우스가 이제 빡칠 거 아니야. 아니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 그래가지고 막 접대 잘해주고 뭐 술이나 뭐 이렇게 막 좀 그 했단 말이야. 음식도 맛있게 해가지고 줬는데 갑자기 지 마누라 데리고 토꼈어. 빡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트로이 전쟁이 됩니다. 그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누구냐 하면은 윌리엄 텔의 사과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사람마다 요거를 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윌리엄 텔의 사과. 윌리엄 텔이라고 하면 이제 중세 시대 때 있었던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들내미 머리 위에다가 사과 얹어놓고 얘가 이제 워낙 이제 명중률이 워낙 좋은 명사수니까 야, 네 눈 가리고 너 아들내미 머리 위에 있는 사과 요거 맞춰봐 이래가지고 영주가 시켰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도 뭔가 이제 이 봉건제에 대한 저항을 하는 불씨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네 번째는 누구냐? 바로 뉴턴의 사과입니다. 갑자기 미쳤나 싶겠지만 오늘 주제가 바로 얘니까 제가 조금 강조해서 적는 거예요. 우리 아이작 뉴턴께서 물론 저기 사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머리 위에 사과가 톡 떨어져가지고 만율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과 한 개 머리통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건 마약입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이 뉴턴은 항상 어떤 이 법칙 뭔가 끌어당기고 왜 항상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에 사과를 딱 맞고 이제 딱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른 거죠. 구성이 됐다 이거예요. 됐나요? 이게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의 엄청난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고전 역학을 뉴턴 역학이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뉴턴의 어떤 이 법칙들이 굉장히 우리 이 과학 발전에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아름다운 뉴턴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 뿐이다라고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전에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어떤 뭐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이 내세워놓은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과 어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조금 더 올라가서 봤으니까 좀 더 멀리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아이폰입니다. 애플 사과예요. 이거 뭐 상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아이폰입니다. 이제 우리 애플 회사에서 만든 요 이제 아이폰이 개인 어떤 저기 소유의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만들었다 해가지고 역사를 바꾸게 된 5번째 사과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요거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누구지? 그 밀레였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과 정물화를 그리면서 이제 어떤 이제 그림을 보는 우리가 이제 뭐 저거 뭐지? 시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네인지 밀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물화 사과 그게 이제 요 5 사과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알았던 건 이렇게 5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5개의 사과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볼 거는 뭐냐면 누가 봐도 눈치채셨겠지만 뉴턴의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즉 뉴턴이 사과를 맞고 난 다음에 정립했던 어떤 기본적인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중학생 때 했던 거를 좀 복습을 잠깐 하면요. 힘이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힘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힘이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파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거, 과학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파워가 아니라 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힘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무엇일까? 자, 저는 이제 정의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뭐냐? 물체의 외형이나 쉽게 얘기한 모양이죠. 모양,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원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도 어떻게 예를 드냐면 동물들한테 예를 좀 많이 듭니다.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빈 강의실에서 강의를 이제 지금 찍고 있는데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문을 딱딱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누구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코뿔소입니다. 근데 코뿔소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딱 들이받았어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코뿔소가 나한테 딱 들이받았다 이거. 그러면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겠지만 제 모양이 바뀔 겁니다. 제 운동 상태도 바뀔 거예요. 그렇죠? 코뿔소한테 치였는데 가만히 있다. 둘 중에 한 명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생각해봐요. 코뿔소가 막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부딪혔어. 근데 내가 뭐 약하고 어우씨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 모양이 바뀌고 제 운동 상태가 바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는 만약 정지해 있었다면 반대로 튕겨나가니까 속력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정지해 있었는데 속력이 생겨버렸어요. 속도의 크기가 생겨버린다고. 속도가 생긴다고. 그럼 속도에 변화가 생겼네? 그리고 부딪히는 동안 어떤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가속도가 붙는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물체의 어떤 외형, 뭐 제 팔과 다리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다던가 이런 외형이 바뀌거나 또는 운동 상태가 바뀌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힘을 누구한테 주면 걔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바뀌어요. 아시겠나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어떤 외형, 물체의 외형, 모양이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또 이거를 제가 한 번에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뀌었네? 아, 힘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캐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그 힘을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표현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어떤 점에서부터 힘을 받은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작용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작용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실제 그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길이가 우리가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힘을 조금 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이는 우리가 힘의 크기에 좀 비례를 한다. 물론 큰 힘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화살표의 길이를 엄청 길게 이제 좀 우리가 맞춰가지고 그리면 좋겠지만 우리한테 제한된 책의 공간을 협소하고 제한적이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이렇게 화살표를 적어놓고 한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0N이면 10N, 20N이면 20N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적어가면서 하죠. 그렇게 힘을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적어놓은 뉴턴의 이제 법칙, 운동 법칙은 과연 뭔가 세 개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관성이라는 거 단어부터 좀 알고 갈게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 힘의 합력이 0일 때, 자, 외부 힘의 합력이 0일 때, 그때 원래의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외부에서 받는 힘의 합력이 0일 때 현재 자기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죠. 그때 일관성에서 일자는 뭐 어차피 하나를 뜻하니까 그때 그 관성도 좀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 않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원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럼 계속해서 일찍 일어나는 어떤 그게 관성이 되어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그게 결국 자기의 어떤 성질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때 가면 그렇게 됩니다. 별로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6시면 깨워요. 6시 이제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그 유명한 기상 나팔이 울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 10시가 되면 잠이 듭니다. 10시에 잠이 올까? 네, 잠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주변에 군인들이 이제 잘 없으시겠지만 저는 좀 이제 아저씨잖아요. 주변에 이제 동생들 중에서 이제 군인 현역으로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이제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휴가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일단 처음 휴가 때나 보통 일병 때까지 휴가 나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밤새 놀지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는 10시 되면 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10시 되면 잠 온다고 엄청 찡찡대요. 네. 왜냐? 맨날 10시 잤으니까 관성. 지속하려는 성질. 됐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힘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보통 힘을 좀 뭐 이렇게 생략해서 가속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정말 아주 위대한 공식 중 하나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바로 F는 MA 해가지고 뭐랄까 보고 있으면 막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와요. 진짜 막 F는 MA
자, 여기서 근데 요 식을 물론 여러분들이 뭐 좀 느끼셔야 되겠지만, 뭐 물론 이거를 지금 제가 할진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걸 할트면은 뭐 조회수 각이 좀 올라가겠지만, 그걸 올리려고 지금 뻘짓을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 F는 MA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이 좀 하나가 있다면, 이 F 힘과 가속도 A는 둘 다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 얘는 둘이는 벡터 값입니다. 질량은 벡터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스칼라 값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뱃살이 동쪽으로 5kg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달려있는 거 5kg이에요. 밑으로 봤잖아요. 그거는 중력입니다. 중력. 힘입니다. 힘. 중력할 때도 이제 력자가 뭡니까? 우리가 힘력자잖아요. 달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방향이 있는 거구나. 힘을 내가 어디로 줬다 또는 어떤 방향으로 받았다, 어느 방향으로 밀었다, 당겼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의 방향이 되는데, 질량은 지금 방향이 정해진 값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가속도라는 게 힘의 방향이 될 겁니다. 사실 앞차시에 1차시하고 2차시까지 해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크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다, 그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는 좀 더 복잡해지고 이러면, 만약에 2차원에서 운동을 한다, 그럼 가속도 방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얘기를 지금 물리학 1에서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물리학 2를 한다든가 뭐 대학교를 가가지고 좀 진학을 해서 일반 물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 가속도에 대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향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일단 우리는 1차원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를 생각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과 가속도는 일단 벡터 값이다. 즉 방향을 신경 써라. 얘들 둘은 방향을 좀 신경을 써달라. 이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주의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힘이 없대. 그럼 여기에서 힘이 제로라면, 힘이 0이라면, 그러면 A가 0이겠죠. 쌤, 질량이 0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질량이 0인 경우도 있지만, 질량이 0인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볼게요.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벡터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도 벡터를 이제 같이 표시를 좀 해줄게요. 자, 그렇다면 A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속도의 변화량이 0이라는 소리는요. 자, 여기에서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이 델타라고 하는 값은요, 우리가 얘는 델타라고 적고, 얘는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뭘 나타내냐면 변화량을 나타내는데, 변화량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화량이 제로래요. 그럼 나중이랑 처음값이 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 주머니에 돈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0원이 있다. 그렇게 됐는데 좀 이따 이거 이제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갈 겁니다. 집에 가서 다시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500원이 있더라. 그러면 변화량은 제로죠. 그럼 저는 돈을 안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뭐 가는 길에 예를 들어 분명히 나는 출발할 때 돈이 500원이 있었는데 저기 뭐지? 집에 도착해서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없더라. 그럼 변화량은 뭐 마이너스 500이다. 즉 500원은 뭐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어디 썼는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뭐 음료수를 사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속도의 변화량이 제로라는 소리입니다. 속도의 변화량이 제로라는 소리는 처음 값과 나중 값이 같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나중 끝까지 계속 같은 속력으로 움직였다. 이걸 우리가 등속 운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속 운동하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얘는 뭐 속도의 변화량이 없네. 그럼 가속도가 0이네. 얘는 힘을 받지 않았네. 라고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등속 운동이긴 한데 정확하게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근데 등속 운동이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끝까지 계속 속도가 정지해 있을 때, 즉 제로일 때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정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냥 지표면 위에 물체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끝까지. 그럼 얘는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는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힘을 받지 않고 가속도의 크기는 제로고 정지해 있구나, 이렇게까지 같이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도 있구나,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힘을 받으면은 속도의 크기가 속도의 변화량이 생긴다, 즉 가속도라는 게 생긴다. 근데 힘을 받지 않으면 속도의 변화량은 제로다. 그러면은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또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나 또는 정지하고 있거나 뭐 이런 이제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작용 반작용,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작용 반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경이라고 적어놨는데 작용 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얘는 이제 뭔 말이냐, 어떤 힘이 존재하면 반드시 반작용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A가 B한테 주는 힘이 있다면 반드시 B도 A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반대 방향으로 주는 겁니다. 자, 얘도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반드시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이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은 서로 다릅니다. 힘의 평형을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여기 지표면 위에 물체가 하나 가만히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얘를 오른쪽으로 5N의 힘을 가할 겁니다. 근데 얘가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동시에 반대쪽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5N의 힘으로 똑같이 당긴다면 이거는 전혀, 얘는 이제 합력 이제 알짜 힘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외부이면 합력이 제로가 됐을 때 지속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 상태 계속 지속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합력을 어떻게 적을까 하면 력은 힘이니까 이렇게 적을 겁니다. 합은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시그마라고 읽을 겁니다. 얘는 합을 뜻하는 기호입니다. 이게 제로가 된다면 그럼 얘는 어쨌든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냥 계속 그대로 정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작용 반작용은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황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칠판 졸라 세게 누르고 있거든. 막 밀고 있다고. 근데 얘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정지하고 있어 그대로. 자, 내가 벽을 밀 때도 마찬가지야. 막 벽 졸라 열심히 밀고 있어. 근데 벽을 밀어도 별 그 차이가 없어요. 벽 그냥 그대로 정지하고 있잖아. 내가 벽 밀었는데 벽 밀린다. 그럼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제가 사실 알고 봤더니 뭐 마블을 들어가야 된다거나 말벌을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두 번째는 부실 공사를 했거나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칠판이 이렇게 막 밀어요. 벽을 밀고 있는데 얘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지하고 있다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벽을 미는 힘과
다음 벽이 나를 미는 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작용, 반작용, 이거를 내가 작용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벽을 미는 힘, 요래 갖고 얘를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벽이 나를 미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크로스 시켜주시면 작용과 반작용을 서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줄을 당기는 힘이라고 한다면 반작용 힘은 줄이 나를 당기는 힘입니다. 아시겠나요? 철수하고 영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철수가 영이를 이렇게 당겨요. 영이도 철수를 당긴다고 쳐봅시다. 영이. 그러면 철수하고 영이하고 이렇게 둘이가 당기는데 철수가 영이를 당기는 힘과 반작용은 영이가 철수를 당기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둘이 뭐 손잡고 밀당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줄을 가지고 놔두고 당기고 있다. 줄다리기를 한다고 치면 철수가 줄을 당기고 있는 힘의 반작용은 줄이 철수를 당기고 있는 힘이고요. 다시 줄이 영이를 당기고 있는 힘의 반작용은 영이가 줄을 당기고 있는 힘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느낌이 좀 오시나요? A가 B한테 뭔가 힘을 가해주면 B도 A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준다는 겁니다. 방향은 반대겠죠. A, B가 지금 서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리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진짜 음수값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반대인 거다. 방향이 반대인 거다. 그걸 좀 생각을 하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사실 이제 뉴턴의 지금 이 법칙만 갖고 뭔가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2법칙에서 얘기하는 거는 F는 MA, 그 다음 3법칙에서 얘기하는 거는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 구분해야 되는 거는 평형과 작용, 반작용 요 두 개의 개념은 좀 구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두 개를 좀 구분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게 좀 실어놓은 걸 봤는데 요거를 한다고 해서 얘를 바로 풀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작용, 반작용 그리고 힘 가속도 법칙 요 두 개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일단 연결된 두 물체의 운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3차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